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재명 후보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막이 오르면서 기호 1번을 달고 선거 운동의 시작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 영상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영상까지 저희 제작진이 함께 모아봤습니다. 진정한 선진국 만들 준비 됐습니까? 네! 준비됐어요? 네!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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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 극복 총사령관, 대한민국을 G5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드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이제 부산은 여러분을 믿고 대구로 가도 되겠지요? 이재명은 오늘부터 부산 디비지겠습니까? 대한민국 한번 디빌까요?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 유세 첫날부터 부산에서 출발해서 나중에 서울에 도착하는 이 강행군을 펼칠 예정입니다. 각 후보들에게 이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첫 유세지가 어디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죠. 이재명 후보가 선거 유세를 부산에서 시작한 이유,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보통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선거운동을 한다고 하면요. 네. 경부선을 탈 것이냐 호남선을 탈 것인가 그렇죠, 뭐 이런 걸로 그렇죠. 따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게도 경부선을 이재명 후보는 상행선을 타고 가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하행선을 타고 내려가는 네. 정반대의 길을 지금 걷는 겁니다. 양쪽이 서로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아니죠. 그러니까 네. 이걸 보면은 지금 선거 판세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부울경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열세에 있어요. 제가 네. 볼 때 여론조사 결과도 좀 그렇게 나오고요. 당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 대선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경남에서는 홍준표 후보하고 한 10,000표 차이밖에 안 났고요. 부산하고 울산에서는 오히려 많게 벌어질 때 한 10%까지도 이겼어요. 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전 국민의 한 15% 유권자를 가지고 있는 불경 지역에서 네. 오히려 좀 열세에 있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불경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상행선을 타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다시 그 분위기를 이용해서 수도권까지 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정반대겠죠. 위에 있는 지역보다는 수도권을 먼저 다져놓고 내려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아마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평론가님께서 언급하신 지역과 관련된 여론조사 내용은 저희 제작진이 해당 내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데이터를 찾아서 방송 후에 홈페이지에 저희가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은요, 반려동물도 이재명을 지지한다라는 컨셉트를 앞세워서 이 소셜미디어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선대위에서 동물인권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의원이요, 이 반려동물 60마리의 사진을 올리면서 자, 이 많은 반려동물도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 표명을 해줬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 이 반려동물들의 사진들 보이시죠?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보낸 사연과 사진들 같이 모아놓은 모습인데, 자, 반려동물을 앞세운 선거운동, 어떻게 보면 좀 귀엽고 애교 있고 좀 새로운 방식이기도 한데, 근데 이걸 두고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어요. 어떤 비판입니까? 비판이라기보다 약간 비꼬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이제 고민정 의원이 동물권위원회 말씀하셨던 것은 공동위원장인데, 이제 저렇게 많은 반려동물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 많은 반려동물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국민들한테 몰라도 동물들한테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취지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국민들이 아니라 동물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지지할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민정 의원이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폄하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고민정 의원의 이 소위 말하는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이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저런 내용을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다 보니까 양측이 워낙 지금 신경이 예민해져서 맞습니다. 치열해지다 보니까 나오는 또 현상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성호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이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 내각으로 통합 정부를 구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선거 과정과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 여의 어떤 후보를 지지했든 간에 정말 국민을 통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국민 내각에 참여하겠다. 이런 명분에 동의한다고 하면 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다 함께 하겠다는 그런 표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국민의힘 정치인도 내각에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한다고 하면은 뭐 유승민 뭐 전 후보나 이런 분들 굉장히 능력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충분히 같이 예? 이 위기 극복에 동의하고 본인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준다고 하고 하면 뭐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민주당에서 영입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물론 정성호 단장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최근까지 유승민 전 의원이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하거나 본격적인 활동을 안 한 걸 보면 아주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진짜 영입이 된다면 정말 파격적이고 이거는 윤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타격이 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이겠죠. 그렇긴 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저 발언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왜냐하면 대선 가까울수록 정당 일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가지고 있는 정당 일체감 쪽으로 투표를 하게 돼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부동층에 있거나 아니면은 정당 일체감이 좀 약한 사람들 이런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후보들을 바꿔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네. 일종의 스윙 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매우 독특합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대선 때를 보면 그때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보수 표심이 세 군데로 다 분산이 됐거든요. 네. 홍준표 후보, 안철수 후보가 거의 한 40% 합치면은 40% 초반대를 보였고 유승민 후보가 6% 조금 넘었어요. 득표율이. 보수층이 다른데 홍준표나 아니면 안철수 두 후보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 쪽으로 꼭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득표율, 지지율이 6%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름 보수층 내에서도 보수층 외곽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유승민 정도 의원쯤 되면 좋겠다고 하는 지지층이 확고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이 지지층은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 일부 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론조사에 잘 안 잡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중도층으로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유승민을 지지했던 그 지지층 정도는 아하. 가져가야 사실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그렇군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유승민 의원을 전 의원을 얘기를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 정도 분하고는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좀 더 넓게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네.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 자체를 언급했다기보다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포용하겠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뜻이 담긴 말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